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 옮긴 이는 조혜선,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책값은 18,000원, 총 페이지 수는 480쪽, 초판 일세는 2021년 3월 30일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유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이 꺾인다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돌진해 오는 스트레스를 마치 투우장에 소를 피하듯 막아서지 않고 살짝 피한다.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의 물질로 불린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 라며 맹렬한 기세로 우리를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 고민을 해결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대처법과 해결법을 알아내서 실행에 옮긴다. 이게 전부이다. 대처법을 알려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야 한다. 고민을 전부 to-do, 즉 해야 할 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방법만 터득해도 고민에 시달리는 자신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남에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담의 긍정적 효과이다. 1. 기분 전환. 2. 불안 감소. 3. 고민 정리. 4. 언어화. 5. 해결책 발견. 6. 전문가의 조언. 우선 이 사람에게라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명 정해두자. 친구는 절친한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 전에 상의하자. 가장 좋은 우울증 예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규칙적인 생활이다.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특히 수면, 운동, 식사 관련 습관을 바로잡아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일 7시간씩 깊이 자는데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일주일에 이틀씩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도 만난 적이 없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약물 치료를 받을 때와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습관은 산책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이 전부다. 나는 25년 이상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마음의 병이 잘 낫는 사람과 잘 낫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관찰해왔다.
마음의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은 대낮까지 잔다. 마음의 병을 앓지 않는 사람도 아침에 산책을 하면 오전에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다. 인간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하면 그만큼 불행해진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결국 남과 비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우울할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자. 과거의 부정적 상태와 비교하면 현재는 긍정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관찰하자. 훌륭한 사람은 질투하지 말고 존경하자. 남의 의견에 따라 살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인생의 낭비이다. 남들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정도로만 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종이에 적어두기만 해도 동조 압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뢰관계는 시간을 들여야 만들 수 있다.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신뢰도가 0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느낌은 100% 정확하다. 심리학에서는 신뢰 관계 구축을 라포르 형성이라고 표현한다. 라포르는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다, 가교하다라는 뜻이다. 라포르가 형성되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거나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느낀다. 라포르를 형성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수개월 정도 걸린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붙어 있다. 매사에 이 사람은 못 믿겠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맨 처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공감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 마주치기, 먼저 인사하기, 끄덕거리기, 맞장구 치기, 앵무새 화법, 즉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화법과 같은 경청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B라고 하겠습니다. A. 명백하게 자기중심적이다. B.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심이 있다. A. 나를 위하는 성향이 강하다. B. 남을 위하는 성향이 강하다. A. 남에게 무엇을 얻어낼지 생각한다. B. 남에게 무엇을 줄지 고민한다. A. 자기 이익만 챙기고 주로 남에게 받는다. B. 주로 남에게 베푼다. A. 아첨하고 언행에 일관성이 없다. B. 비전이 있고 언행에 일관성이 있다. A. 공포와 불안을 부추긴다. B. 꾸준히 신뢰를 쌓는다. A. 돈 벌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보험이나 사업을 권유한다. B. 모든 일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A.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B. 시간 약속, 마감,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킨다. A. 거짓말을 한다. B. 정직하고 성실하다. A. 자주 변명한다. B. 변명하기보다는 사과한다. A.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다. B.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비전이 명확하다. 극단적으로 나를 위하느냐 남을 위하느냐로 모든 사람을 나눌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경향성이므로 어느 쪽으로 더 쏠려 있는지를 봐야 한다.
누구나 나를 위하는 측면과 남을 위하는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관찰을 통해 각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별해야 한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해서 적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편도체는 0.02초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전과 위험을 판단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좋은지 보통인지로 생각하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그 정도는 아닌 사람 중에서 선택하자. 보통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10명이 있다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도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10명 중 2명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절친한 사이가 된다. 나머지 7명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비호감 1, 호감 2, 중립 7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자신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응원해주는 사람의 수는 그 9배나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타인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타인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으며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어떤지 걱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본래 마운팅은 동물이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언가를 뽐내거나 남을 헐뜯는 사람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악의를 드러낸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편이 가장 좋다. 흘려보낸다라는 말은 가볍게 넘긴다, 상대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의 정체는 관심병자다. 반박을 당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쌩쌩해진다. 우리가 관심을 보일수록 기뻐한다. 심지어 불쾌해하거나 당황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마운팅을 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마운팅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모난 돌은 정을 맞지 않는다. 마운팅을 당해서 분하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자.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당사자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에게는 아들러가 제시한 과제 분리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건전한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이 변화한다. 불건전한 사람은 상대를 조작해서 변화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숙제하기는 누구의 과제일까? 이것은 아이의 과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과제가 아니다. 숙제를 안 해서 혼나는 사람은 아이 자신이다. 따라서 아이가 숙제를 할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고 해당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무언가를 하라고 시킬수록 상대방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하면 편해진다와 같은 식으로 끈기 있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즈음에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따라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까? 내 경험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 고독한 사람의 사망률은 비만한 사람의 사망률보다 2배 높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먹는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 떨 친구만 있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친구는 한 명이어도 충분하다. 물론 2~3명 있으면 즐겁겠지만 친구가 별로 없는 나는 못난 인간이다 라며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독이 되는 친구는 싹둑 잘라내자. 다음은 절친한 친구와 독이 되는 친구의 차이점이다. 절친한 친구는 A, 독이 되는 친구는 B라고 하겠습니다. A. 함께 있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B. 함께 있으면 인생에 해가 된다. A. 우정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B. 지배관계를 강요한다. A. 함께 있으면 즐겁다. B.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다. A.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B. 함께 있으면 지친다. A. 스트레스가 풀린다. B. 스트레스가 쌓인다. A. 상대를 존중한다. B. 자기 위주다. A. 상대를 용서한다. B. 상대를 탓한다. A. 주로 공감한다. B. 주로 자랑이나 마운팅을 한다. A.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B. 험담을 비롯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A. 힘들 때 도와준다. B. 힘들 때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A. 답장이 늦더라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지 않는다. B.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읽었으면서 왜 무시하냐고 화를 낸다. 어른이 되고 나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친구는 마음을 열어야 생긴다. 평소에 친구 따위는 없어도 괜찮다. 나는 혼자가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비언어적으로 주변에도 전해진다. 다시 말해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라는 분위기가 풍겨나온다. 우선 역시 친구가 필요해 라든가 나도 대화에 끼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비언어적으로 주변에 전해져 말 걸기 쉬운 분위기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린 상태다. 또 웃는 얼굴로 대하자. 자신이 먼저 말을 건네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라.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므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준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할수록 기분이 가라앉고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주관적인 행복 지수도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중한 사람하고만 소통을 이어가자. 스마트폰 메신저로 매일같이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뇌의 수용 능력 밖의 일이다. SNS 피로가 쌓이는 것이 당연하다. 가까운 순서대로 주변 사람 10명을 꼽아 이름을 적어보라. 특히 상위 서너 명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다. 아들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면 타인의 뜻에 따라 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해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배우자와는 하루에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미국의 심리학 박사 존 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해준다고 실감할 때 상대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것만으로 마음이 충족된다. 다음은 남편과 아내의 사고방식 차이이다. 남편을 A, 아내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조언을 바란다. B. 공감을 바란다. A. 분명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B. 속마음을 읽어주길 바란다. A. 이유를 설명한다. B. 감정을 호소한다. A.
필요한 존재임을 실감할 때 행복을 느낀다. B. 사랑받는다고 실감할 때 행복을 느낀다. A. 가정에 바라는 것은 쉼터와 아늑함. B. 가정에 바라는 것은 안심과 안정. 피곤할 때는 A. 가만히 내버려 두길 바란다. B. 알아주길 바란다. 고민과 불안이 있을 땐 A. 믿어주기를 바란다. B. 걱정해주길 바란다. 돈과 관련돼서는 A.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다. B.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싶다. 집안일에 대해선 A. 가르쳐주길 바란다. B. 스스로 알아서 하길 바란다. 육아와 관련돼선 A. 가끔 하고 싶다. B. 가끔 쉬고 싶다. 노쇠는 가역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노쇠하더라도 운동, 재활, 사회참여 활동, 영양 섭취 같은 방안을 실천하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노쇠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하루에 20분씩 운동하자. 2.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꼭꼭 씹어 먹자. 3. 사회 참여 활동을 하자. 자신의 천직을 찾고 싶다면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1. 자신이 하면서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활동은 무엇인가? 2. 자신의 강점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3. 위의 두 가지를 살려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은? 심리학자 아들러는 일의 본질은 타인에게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해지려면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로 공동체에 기여한다면 그 일이 자신의 천직이다. 자신의 천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면 가치, 강점, 공헌의 순서로 짚어나가자.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천직이 없다면 자신의 천직은 자신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이다. 천직을 찾아 나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소에 접하지 않던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는다. 2. 다른 업종의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나간다. 3. 세미나, 강연회의에 참석한다. 4. 영화를 감상한다. 5.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다. 6. 직장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맡는다. 7. 해외여행을 떠난다. 8.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본다. 9.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 10. 멘토를 찾는다. 11.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한다. 12. 세 줄 긍정 일기를 쓴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척하지만 실은 거의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다. 메모하면 된다. 환자 5명 중에 1명은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요점을 완벽하게 복창한다. 그 1명은 메모하는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메모하거나 노트에 따로 정리한다. 철저하게 질문하고 확인해서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남기지 말자. 자신의 기량이나 능력을 직접 평가하라고 하면 70에서 90% 이상이 자신을 평균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대다수 직장인이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심리학 법칙에 비춰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의 독서량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47.5%나 된다. 즉, 2명 중 1명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소리다.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였다. 별 생각 없이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자. 자기 투자만큼 확실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없다.
내 경우로 말하자면 25년 동안 나를 위해 투자한 금액에 비해 내가 얻은 이익은 분명 100배 이상이다. 20, 30대 무렵 나는 벌어들인 돈을 모조리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썼다. 대학생 시절부터 매달 20권 이상 책을 읽었다. 영화도 학창 시절에는 한 달에 20편,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10편은 본다. 해외여행은 사회인이 된 후로 반드시 연 1회 이상, 최근에는 연 4회 이상으로 누적 50회 이상을 다녔다. 이러한 경험이 내가 작가로서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의 나는 20대 때부터 꾸준히 자신에게 투자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과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수많은 연구로 밝혀낸 정말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 즉 뇌졸중, 심근경색, 암의 위험을 낮추는 식품은 5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1. 생선, 2. 채소와 과일, 단 과일 주스와 감자는 제외한다. 3. 갈색 탄수화물, 즉 현미, 메밀, 통밀빵. 4. 올리브유. 5. 견과류다. 올바르게 심호흡하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보다 2배 이상 천천히 숨을 내쉬어야 한다. 숨을 내쉴 때 시간을 2배 이상 들이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긴장이 더욱 심해진다. 가늘고 길게 10초 이상, 가능하면 20초 이상 들여서 숨을 모두 토해내자. 1분 심호흡법은 다음과 같다. 1. 5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2. 10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쉰다. 3. 계속해서 5초 동안 폐의 공기를 전부 토해낸다. 이러한 20초 심호흡을 60초 동안 3세트 반복한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둘 중 어떤 면을 보느냐는 자신에게 달렸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솔직함이다. 이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중립에 선 상태를 말한다.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충고나 조언을 해주었을 때 일단 해보자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기회도 늘어난다. 솔직해지고 싶다면 무엇이든 일단 하고 보자. 누군가가 이 책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 일단 읽어보자. 그 영화 엄청나더라 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보자. 이번 모임에 꼭 와줘 라고 권유받으면 일단 가보자. 매일 일상에서 즐겁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현재의 안전지대 안에는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보물은 처음 경험하는 장소, 사람, 이벤트, 상점 같은 곳에 숨어 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느냐 마느냐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스스로 중요한 결단, 즉 인생의 결단을 내렸다. 결단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3가지 항목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1. 더 설레는 일을 선택한다. 2.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 3. 더 극적인 일을 선택한다. 일본의 만담가 다테카와 단시는 왜 사냐 하면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현실이 먼저고 삶의 의미, 삶의 이유는 뒤따라오는 생각이다. 즉, 나중에 덧붙인 부록 같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는 긴 여행이다. 오래도록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타인에게 휩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삶의 의미보다는 비전을 중시하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것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철학. 그것이 비전이다.
삶의 의미는 찾아야 하지만 비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비전은 당장이라도 정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이 꿈꾸는 비전을 정하고 행동할 수는 있다. 어차피 언젠가 죽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일로 고민할 때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생각하면 효과적이다. 즐기는 일을 미루지 말고 매일 후회 없는 하루를 살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이런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행복감을 일으키는 행복물질은 주로 세 가지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다.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산책해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이나 좌선을 해도 된다. 세로토닌 분비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다. 웃는 표정만 지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가까운 사람과 스킨십, 대화, 소통을 하면 분비된다. 20초 이상 포옹만 해도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된다. 자녀를 꼭 껴안으면 안고 있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놀면 주인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에게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개나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치유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포 재생을 돕는다. 다음은 도파민성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1.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2. 스포츠 경기나 대회에서 활약하거나 우승한다. 3.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낸다. 4.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한다. 5. 웃는 표정 짓기, 명상을 한다.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7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이대로도 좋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대로도 좋아 라는 말은 자신을 긍정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2. 지금에 초점을 맞춰 살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나가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3.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자.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을 최악의 삶의 방식으로 본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절대 어렵지 않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면 된다. 4.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5.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의논한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6. 반드시 행동하면서 생각한다. 일단 뭐든 해보자. 소소한 일이라도 괜찮다. 부정적 감정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찾은 다음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자. 누구나 매일같이 즐겁고 좋은 일과 괴롭고 힘든 일을 모두 겪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이 책을 읽고 고민과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정신과 의사로서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들어가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머릿말, 모든 고민의 바탕이 되는 해결법. 스트레스 공략을 위한 기본 전략. 1. 불안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2.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 3.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방법. 4.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건강하게 살자. 5. 최고의 아침 습관, 산책을 하자. 제1장, 남이 아닌 나를 바꾸자. 인간관계. 1.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방법. 2.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3. 남을 신뢰하지 못할 때의 대처법. 4.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5.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6.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을 때의 대처법. 7. 속마음은 드러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8.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 9. 타인을 변화시키는 방법. 제2장 가족과 친구를 삶의 활력으로 삼자. 사생활. 1. 고독의 위험을 줄이라. 2. 어른이 되고 나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 3. SNS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 4.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5.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6.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 7. 육아 문제를 극복하려면. 8. 간병의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 제3장 천직을 목표로 억지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직장생활. 1. 직장 내 인간관계를 해결하자. 2. 일이 재미없을 때 극복하는 방법. 3. 그래도 퇴사하고 싶을 때의 대처법. 4. 자신의 천직을 찾는 방법. 5.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 6.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7. 업무를 잘 습득하지 못할 때의 대처법. 8.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의 대처법. 9. 본업 이외의 부업을 하자. 10. 경제적 불안을 없애는 방법. 제4장 지치지 않는 몸으로 만들자. 몸 건강. 1. 수면 부족을 해소하자. 2.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방법. 3. 운동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 4. 이상적인 운동법을 꾸준히 계속하는 방법. 5. 정말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6. 건강하게 살 빼는 식사법. 7. 기호품과 잘 지내는 방법. 제5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자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마음 건강. 1. 나 자신을 바꾸는 방법. 2.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방법. 3. 쉽게 긴장하는 사람을 위한 대처법. 4.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5. 기분 나쁜 일을 잊는 방법. 6. 우울하다고 느낄 때 해야 할 일. 7. 마음의 병에 대처하는 방법. 8.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면. 9. 나는 혹시 HSP일까? 10.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11.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의 대처법. 맺은 말. 정신과 의사가 도달한 궁극의 사고법. 삶의 방식. 1.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 2. 결단하는 습관을 들이자. 3.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4. 죽음을 생각하다. 5. 행복을 구하는 방법. 나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지금까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이 참 특이한 것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라 하고 짤막짤막하고 명쾌하게 대처법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신과 의사라면 보통 심리적인 분야에 국한이 되는데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자기계발, 친구관계, 건강, 인생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수십 년간의 정신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도 아들러의 과제 분리가 나옵니다. 내 과제인지 나를 제외한 타인의 과제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 아들이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아침에 못 일어날까 봐 좀 불안했는지 저한테 깨워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고 제 아내와 아들은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수능을 보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너다. 네가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서 못 보면 그건 네 책임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 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책도 읽고 아침에 제가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 1, 20분 뒤에 스스로 일어나더군요. 이 책에 나오는 배우자와 1시간 이상 대화를 하라.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또는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저녁 식사를 밖에서 간단하게 백반 같은 걸로 먹는 겁니다. 뭐 걸어가는 데도 한 1, 20분 걸릴 거고 먹는 데도 한 3, 40분 또 돌아오는 데 1,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좋은 방법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자살 시도자들 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면 다수가 회복된다, 즉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생명의 전화에서 준 1000시간 봉사 확인증이었나요? 감사증이었나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라고 이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정말 정신적인 위기를 겪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죠. 제가 알기로 어떤 코미디언 한 분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봉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듣긴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1000시간 봉사 확인증을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00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치고 한 번 갔을 때 8시간이니까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곰곰이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본인도 스스로 그닥 살고 싶은 재미나 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별의별 사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그 1000시간 동안 전화를 들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살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밤새 죽고 싶다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을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좀 맺힙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제가 어머니의 아빠나 엄마가 되어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읽기 쉽고 명료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유하고 집집마다 또는 직장마다 이런 책 하나씩 두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